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책이에요. 돈에 대해서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이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요새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고요. 아주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뭐 꼭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 돈을 벌려면 가져야 되는 생활 태도, 뭐 전반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 이제 막 사회를 시작하는 초년생들이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는 나도 더 젊었을 때 이런 책을 읽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좀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권해주고 싶은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는 참 좋은 내용이 아주 많이 있어서 뭐 다 제가 일일이 그거를 리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제 마음에 좀 남았던 부분만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부분만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은 인격체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된다.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작은 돈은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내주게 된다. 사치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친구를 이용하지 않고 좋은 곳에 친구를 데려다 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돈을 친구처럼 생각하면 이 친구도 나에게 좋은 돈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낭비하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부자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자들은 돈도 절대 함부로 꾸기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지갑을 항상 그래서 장지갑을 쓴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부자들은. 그리고 돈도 한 방향으로 항상 넣어놓고 이렇게 하여튼 돈을 소중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자,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네, 이건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종잣돈을 마련해 복리와 투자를 배우고 경제 용어를 배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 사람이 너무 마음이 급하거나 이렇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또 그 욕심에 막 사기를 당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쉽고 감정에 따라서 뭐 투자하거나 이렇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천천히 배우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부를 쌓아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또 빨리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선배와 친구를 존중하고 후배나 제자에게 다정하고 이들이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한결같아야 한다. 말을 줄이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나 깊은 애정과 신용을 얻는다. 애정과 신용은 없는 운도 만들어낸다. 네, 남에게 신용과 애정을 얻으려면 말 잘 들어주고 또 절대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험담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말에 나타나고 말에 정이 없으면 남을 감동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 네, 이 말은 맞죠. 말에 마음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을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되겠어요. 자,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상속받거나, 두 번째, 복권에 당첨되거나, 세 번째, 사업에 성공하거나. 네, 이 중에서 이제 상속이나 복권 당첨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하고, 이제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업 성공인데요. 근데 사업 성공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직접 자신이 창업을 하거나, 남의 성공에 올라타거나, 첫 번째 직접 창업을 하려면 자신의 뼈를 깎는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해야지 겨우 성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남의 성공에 올라탄다는 건
주식을 사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자기가 봐서 1등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라 이런 게 책에 나오는데요.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니다.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좋은 주식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된다. 네, 여기서 말하는 주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한탕 하는 이런 주식 투자 요런 게 아니고요. 저축처럼 우량 기업을 찾아서 그냥 꾸준히 모으는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왜 요새 그 존니 대표라고 그분이 요새 아주 TV에 많이 나와서 항상 얘기하시죠. 이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 샀다가 언제 빼나 이런 게 아니고 꾸준히 모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좋은 회사를 찾는 방법, 여기 이제 뭐 지금 사회초년생이나 뭐 학생들에게 권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는다.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된다. 1등 기업을 골라 자기 형편에 따라 매달 한 장 이상씩 주식을 구매하라. 구매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네, 일단은 기업을 고를 때는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를 한번 골라보라 이거죠. 자기가 만약에 게임에 뭐 관심이 있으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회사, 그 중에서도 뭐 잘 나가는 회사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관심을 가지란 얘기예요. 일단 한 주라도 가지면 해당 기업 관련 뉴스나 업계 정보가 눈에 들어오고 경제 용어가 절로 이해된다. 1년만 꾸준히 모으길 바란다. 오늘부터 당장 좋은 회사의 주식을 하나 사서 시작해 보기 바란다. 네, 주식을 잘 모르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셔서 한 달에 한 주씩 이렇게 월급날 뭐 내가 우량 기업을 정해서 저축하는 대신에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셔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을 주는 주식도 있대요. 배당주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외로 또 수당이 나오는 거니까 잘 시작하면 좋다고 하네요.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절대로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쓰면 안 된다.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네, 요새 신용카드를 많이들 사용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미래 소득을 미리 당겨다 쓰는 이게 빚이라는 거죠. 신용카드도. 그리고 저도 소비를 해봐서 아는데 이제 같은 금액이더라도 5만 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내가 현금 5만 원을 낼 때하고 그냥 카드로 5만 원 긁을 때하고는 그건 정말 마음가짐이 저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지금 생활을 좀 바꿔가고 있긴 한데요.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면 확실히 소비가 좀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마련해서 투자나 사업의 마중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기초다. 네, 돈을 모을 종잣돈이란 말, 시드머니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이렇게 우물에서 이게 펌프질을 하면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이 절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물 한 바가지만 붓고 계속 펌프질을 하면 물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걸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큰 돈을 계속 벌려면 일단은 요 마중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는 이 마중물을 만들기 전까지는 조금 자기 생활이 좀 궁핍하다 싶어도 독하게 좀 절약하고 해서 모으면 크게 이제 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청년들이 1억을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 5가지. 1억을 모으겠다고 마음 먹는다. 1억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 붙인다.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통장 용도에 맞게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네, 1억을 모으기를 이제 마음 먹고 책상 옆에 붙여놓고 또 나오죠. 신용카드를 자르고 이제 여기서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1,000만 원을 미리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도 나와 있고
돈을 모으다 보면 처음 1,000,000원을 모을 때와 그 두 번째 1,000,000원을 모을 때는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처음에 1,000,000원 모으는데 예를 들어서 3년이 걸렸다? 그럼 아마 두 번째 1,000,000원을 모으는 건 그것보다 더 시간이 절약될 거예요. 요렇게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을 모으기는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는 1억이지만 1,000,000원 먼저 모아보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 강하게 욕망하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꼭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하고 투덜거리고 경박한 자세로 앉고 남을 비웃고 지저분한 옷차림을 하고 약속에 늦거나 변명하는 일 등 이런 모든 행위가 품이 없는 짓이다. 두 번째,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 희생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사이트 암호, 구매 기록 등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 5번,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에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6번째,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은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2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에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과 어울려라. 7번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 1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1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네, 이렇게 7가지 비법이 있다는데요. 네, 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저는 6번째,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 마라.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남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사이에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도전하고 탈출을 꿈꿔라. 자신에게 직접 급여를 주고 자신을 평생 고용하고 자신의 시간조차 자신에게 돌려주는 꿈을 꾸기 바란다. 부디 여러분의 희망이 공포를 이기길 바란다. 네, 여기까지 리뷰해봤는데요. 사실은 이것 말고도 아주 좋은 내용이 가득한 책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정말 꼭 권해주고 싶은 책이고요. 네, 나도 돈을 좀 모으고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봅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